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시안책방의 콜라보로 제작하는 컨텐츠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공적으로 만든 책인데 출판사가 열린 책들이더라고요. 책 잘 만들기로 소문난 출판사거든요. 과연 책을 보니까 깔끔하고, 무엇보다 이게 금강산 여행이 소재다 보니까 삽화가 필요하잖아요. 조선시대의 그림 같은 것들이 삽화로 적재적소에 삽입되어 있어서 정말 금강산 유람하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소장 욕구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입니다. 이 책이 저한테도 참 의미 있는 게요, 제 석사 논문이 기행문학에 대한 연구예요. 당연히 연구 주제 안에 금강산 기행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금강산 여행은 일생일대의 꿈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직업적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반경 40km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외부의 소식은 산적들의 위협을 피해서 산을 넘어 이동하는 몇몇 상인들에게서나 전해들을 뿐이었습니다. 양반이 아닌 신분으로서는요, 사실 금강산 여행 자체를 꿈꾸는 것이 무리였고요. 양반들은 일생에 한 번 금강산에 다녀오는 것이 수건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금강산에 다녀온 사람은 어렵게 다녀온 데다가 또 남들이 부러워할 일이니까 당연히 인스타에 인증샷을 남겨야 되잖아요. 하지만 조선시대에 인스타가 없으니까 금강산 다녀왔다는 글이나 그림을 남겨서 주변에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 기행 글이나 그림이 지금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강산 유람을 한번 다녀오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요, 길게는 1년 단위가 넘어갈 정도의 여행이라고 하니까 아무나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금강산을 다녀온 사람들의 글이나 그림을 보며 집에서 여행하는 것을 와유라고 하는데, 와유로 많이 즐긴 거죠. 누워서 여행한다는 뜻이에요. 대리만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바로 와유를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만든 책이에요. 지금 용어로 보면 방구석 1열 금강산 여행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시간적, 금전적 이유로 금강산을 가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이유로 가지 못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 가기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제주도 여행 같은 국내 여행이 발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 금강산 여행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주도보다 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게 금강산일 텐데 말입니다. 외금강, 내금강이라고 해서요, 산세 자체도 웅장함과 아기자기함을 다 볼 수 있고요. 해금강에서는 바다와 어우러진 금강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한 그림들을 보며 간접적으로 보았는데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해금강에서 소개한 총석정 같은 것은요, 그림으로 보기에만은 너무 아쉬워서 인터넷에서 사진까지 검색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호주에 가보면 그레이트 오션로드에 12사도 바위라고 있는데요,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바위 하나 본다고 몇 시간을 차 타고 갔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에 못지않은 절경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다만 막상 가려면요, 아직까지는 호주보다 쉽지 않아서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책으로 와유를 하며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책은 3부에 걸쳐서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소개하고 있고요. 실제 코스에 따라 차례대로 유명한 절경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진짜로 금강산 유람에 나선 듯한 느낌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글로만 소개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분량으로 보면 글과 그림이 1:1 정도로 그림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정선이나 김홍도가 그린 조선시대 그림도 있고요. 지금 북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가끔 사진도 섞여 있기도 합니다. 금강산 관광 가이드북이라면 사진 위주로 나와야 할 텐데, 이 책은 그런 실용서라기보다는요, 어떤 장소에 얽힌 유래, 이야기, 전설 같은 것들과 어우러져 인문학적 여행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보니까 조선시대 그림 같은 것들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예를 들어 김홍도의 비봉폭 같은 그림은요,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폭포 밑에요, 두 사람이 그려져 있거든요. 한 명은 김홍도고 한 명은 같이 금강산 유람을 간 강세왕이에요.
하지만 강세왕은 체력이 딸려서 내금강까지만 보고요. 외금강에 같이 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봉폭은요. 김홍도만 갔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명만 있어야 정상인데요. 김홍도가 강세왕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림에 넣어준 것이라고 해요. 폭포를 등지고 앉은 사람이 김홍도고요. 폭포를 마주보며 앉아서 감상하는 사람이 강세왕입니다. 왜 그런 것 있잖아요. 학생들 졸업앨범 사진 같은 거 보면요. 전학 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졸업앨범을 전체 사진을 같이 못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동그랗게 따로 증명사진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거요. 강세왕은 이를 고마워하면서 시까지 남겼다고 하죠. 이 책은 이야기와 그림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누워서 여행하기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처음 볼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더 재미있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선 지명이나 지리적 위치를 머릿속에 그리기 바빠서요. 조금 덜 와닿았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그냥 지리적 여행보다는 인문적 여행을 떠난다는 느낌으로 책을 보니까 더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금강산은 그림으로만 봐도 사실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진들을 찾아보면요.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계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가요. 금강산 여행을 떠났을 때요. 예전에는 남북교류로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잖아요. 그때 다녀오셨던 건데 그때 휴대폰을 맡기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금강산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한으로 나오는데 차 안에 있는 일행이 모두 휴대폰을 돌려받고요. 동시에 켠 거죠. 그랬더니 차 안에 진동의 벨소리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현실에 복귀했구나 하고 실감이 났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했는데요. 정말 금강산 여행은 현실과는 다른 세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평생 소원은 금강산 유람이었겠죠. 예전에 금강산 여행이 가능할 때 다녀올 걸 그랬다는 후회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금강산 여행이 가능해지면 이 책을 들고서 한번 유람을 가볼까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이 책에서 소개한 전설, 이야기들과 같이 금강산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을 누워서 유람하다가 금강산 유람에 대한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의 욕구도 억눌러야 하는 지금 그나마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책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